이성민 학생 맞으실까요? 네, 맞습니다. 토익 고득점자 맞으실까요? 네,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떤 공부하고 계셨어요? 지금은 이제 토익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토익 중에서도 지금 LC라는 좀 듣기 부분 틀린 문제 위주로 스크립트를 좀 다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. 최근 토익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었죠? 가장 최근에 이제 받은 점수는 915점이고요.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높은 점수였습니다. 처음 토익 시작은 언제 시작하셨어요? 2월 초부터 이제 토익 공부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요. 토익 첫 시험은 3월 9일에 이제 처음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. 처음 토익에선 점수가 몇 점이었죠? 처음에 이제 3월 이제 9일에 봤던 시험에서는 770점을 기록을 했었고요. 그 이후에 좀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응시를 했는데 계단식으로 이게 좀 점수가 상승해 왔습니다. 근데 영어 실력에 있어 기본 베이스가 좀 있으셨네요? 사실 뭐 기본 베이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대학교 시절에 교환학생 준비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뭐 취업 준비 경험이 있어서 좀 영어를 꾸준히 좀 해왔었는데 그게 좀 토익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토익 고득점을 목표로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? 올해부터 이제 의학대 편입을 꿈꾸면서 이제 좀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의학대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뭐 예를 들면 뭐 900 중반부터 후반까지를 좀 맞아야지 1단계에서 좀 통과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전체적인 그런 점수에서 감점 없이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토익 좀 고득점이 저한테 좀 필요해서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. 저랑 동갑이시던데요? 92년생? 어떻게 하셨나요? 어떤 걸 하시다가 의학대 편입을 준비하게 되신 거예요?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서 그동안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. 제가 일했던 분야는 좀 화학제품 연구하는 좀 일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계속 좀 업무를 해오다가 이 약대 편입을 좀 꿈꾸게 된 거는 사실 대학생 때 좀 피트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때는 피트 시험이라는 게 막연하게 저는 들려왔고 뭐 준비를 해볼까라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때는 좀 현실적인 이유로 그냥 넘어갔었어요. 근데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대학생 때 준비 못했던 그때의 좀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서 남아서 올해 좀 한번 다시 마음을 먹고 도전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. 대학생 때부터 의사 약사를 꿈꾸셨던 거예요? 네, 그치만 좀 잠시 좀 꿈을 접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꿈을 꾸기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. 회사에서 받았던 마지막 연봉은 얼마였어요? 뭐 정확한 금액을 좀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연봉 한 6천만 원 정도 받으면서 좀 일했던 것 같아요. 저보다 형이시네요. 자, 그럼 연봉 6천을 포기하고 의학대 편입 준비는 얼마나 하실 생각이세요? 저는 사실 올해 이 의학대 편입 도전을 시작을 했을 때 꼭 올해 안에 합격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좀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좀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제 의지는 합격할 때까지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게 저의 지금 뜻입니다. 이 노트에 기록된 게 제가 평소에 이제 작성하는 이제 오답 노트인데요. 저는 이 RC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주로 파트 5를 위주로 좀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. 제가 틀렸던 문제를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저는 일단 문제 전체를 다 적어 놓습니다. 그리고 보기도 마찬가지로 다 적어 놓고요. 이게 사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오답으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. 이 문제랑 보기랑 그 적어 놓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제가 왜 이걸 틀렸고 그 다음에 왜 어떤 게 정답인지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좀 밑에 좀 적어 놨습니다. 사실 이게 평소에는 저희가 이걸 좀 볼 시간이 없는데 시험 직전에 아마 이 오답 노트를 다시 좀 리뷰를 하면은 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그럼 여기 적혀져 있는 것 중에 예시로 RC 문제 오답과 그 해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126번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이제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특히 문법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휘를 좀 요구하는 그런 문제죠.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틀리고 나서 왜 이게 오답인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사실 여기서 답은 10번 어텐티브인데 제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이 어텐티브라고 하면은 주의 깊은이라는 이 뜻만 암기를 했었는데 사실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그 다른 뜻을 제가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밑에 제가 이제 오답 이후로는 그 제가 평소에 알았던 단어 뜻 말고도 새롭게 알았던 단어 뜻까지 작성을 했고 다음에 이 문제를 2달 뒤에 이제 다시 풀어봐서 그때 이제 맞추면은 더 이상 오답을 보지 않고 만약에 또 틀리면 또 나중에 뭐 한 달 뒤에 또 2달 뒤에 다시 또 방법 학습하는 방법으로 오답 노트를 활용을 했었습니다. LC 문제 관련 오답 노트가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사실 제가 LC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 3나 4보다는 2가 좀 많이 좀 취약한 편인데요. 그래서 좀 파트 2에 대한 오답 노트를 좀 작성을 했는데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장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A, B, C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. 저는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답이 되는 보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. 그리고 위에 이제 한국말로 적혀져 있는 이 글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인데요. 제가
이 질문과 답을 다 적어놓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29번 같은 문제를 보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위에 질문을 가리고 이 해석만 보고 바로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 영어가 생각이 나는지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이 오답 노트를 활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이 파트 2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 문장이 있죠. 지금 제가 참고라고 적어놓은 이 문장이 파트 2가 아닌 파트 3에서 제가 이제 어떤 문장에 좀 몰랐던 단어가 나왔을 때 또 이 오답 노트를 적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해당 문제에 대한 그 글자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해석을 적어 놓으면서 이 리뷰를 할 때는 해석만 보고 이 문장이 바로 떠오도록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럼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토익 초보자라면 RC와 LC 중 어느 파트에 더 비중 높게 공부를 해야 점수가 잘 오를까요?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RC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LC도 마찬가지로 어휘력이 좀 뒷받침되어야지 이게 좀 잘 들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LC에 대한 기초는 RC에서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처음 이제 토익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RC에 좀 어휘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. 뭐 물론 단어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장을 이제 읽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장문 독해를 많이 풀어봐야 이 단어를 습득하기가 더 쉽거든요. 저희가 이제 평소에 이제 단어를 좀 숙지하고 있는 거는 단어장을 이제 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이 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단어를 좀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문 독해와 이런 단어장 암기가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암기했던 단어장 어떤 게 있어요? 볼 수 있을까요? 네.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제공했던 이제 단어장인데요. 단어를 보고 저는 이제 뜻을 이제 암기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학습을 했었고 제가 단어 옆에 체크 표시를 한 거는 계속해서 암기가 좀 잘 안 되는 단어들 위주로 이게 체크를 했었습니다. 이거를 이제 나중에 리뷰를 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을 때 이 체크를 했던 단어들 위주로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단어장 옆에 이제 빈칸에다가 제가 적어놨던 이 단어들은 파트 5나 6나 뭐 7 공부를 하면서 RC 공부를 하면서 이 단어장에 없는 이 단어들 위주로 제가 좀 기입을 했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독이라든지 3회독이라든지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쭉 암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. 저희와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? 특히 많은 시스템들이 좀 도움이 됐는데 사실 이 토익 수업을 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자습 시간이 주어지고 그 전에 단어 시험을 따로 보는 시간이 있어요.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한 게 좀 좋은 시스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 시험을 봄으로써 좀 제가 외웠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몰랐던 단어에 대해서는 또 다시 체크를 하면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효과를 좀 가졌습니다. 최종 꿈 무엇인가요? 우선은 당장 약학대학에 편입을 하는 게 저희 단기적인 목표고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 그 약사로 개업을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예. 개국 약사가 되면 뭐 하고 싶어요?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뭐 저한테는 뭐 이 개국 약사가 되면은 이런 급여 부분보다는 좀 약사라는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 소명감을 받는 게 가장 저에게는 큰 이제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약국을 방문하는 그런 이제 손님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본인의 가졌던 문제라든가 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 낫는 그 모습을 좀 많이 보면은 가장 좀 큰 보람을 느끼면서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런 좀 사명감이라든가 소명감을 가지는 게 저한테는 큰 이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